안녕하세요. 똑소리 키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송준환입니다. 최근 들어 진료실에서 엄마들이 모유 수유가 잘 되지 않는데 아기 설소대가 짧아서 그런 건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인데요. 요즘 들어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진짜 설소대가 짧은 아기들이 많이 늘어나서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럼 우선 설소대가 무엇일까요? 설소대는 혀 아래쪽과 구강 바닥을 연결하는 가늘고 길쭉한 질긴 조직입니다. 혀를 입천장 쪽으로 들어 올렸을 때 혀 아래에서 세로로 보이는 주름이죠. 이 설소대는 혀의 후퇴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누워서 잠들었을 때 혀가 뒤로 처진다면 숨기를 막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영아기에는 이 설소대가 혀 끝 쪽에 가깝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설소대가 짧은 것인지 걱정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잇몸뼈가 자라나고 치아가 나오면서 점점 이 설소대는 혀 밑쪽, 뒤쪽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학교 들어갈 나이만 되어도 설소대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영유아기에 이 설소대가 짧은 것을 설소대 단축증 또는 단설소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소대가 짧을 때는 아기가 모유 수유를 어려워하게 되고 커서는 자음 발음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는 아기가 엄마 젖을 잘 먹지 못하여 체중이 잘 늘지 않게 됩니다. 출생 후 3개월간은 체중이 출생 체중의 2배까지도 증가하는 성장 급증기입니다. 보통 100일이 지나면 수유량도 이전에 비하여 잘 늘지 않고 체중 증가도 급격히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생해서 아기가 설소대가 짧아 수유가 어렵다면 참으로 곤란하겠지요. 설소대가 짧아도 분유 수유, 즉 젖병 수유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모유 수유를 할 때와 젖병 수유를 할 때 혀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이죠. 엄마 젖을 먹는 경우에는 아기의 입이 엄마의 유륜까지 덮이도록 깊숙이 젖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의 혀는 엄마의 젖꼭지를 아래에서 위로 누르고 입 주변 근육을 사용하여 엄마 젖을 빨게 됩니다. 즉 혀는 엄마 젖을 짜내는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 젖병 수유의 경우는 고무젖꼭지의 끝은 입안에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잇몸으로 고무젖꼭지를 누르고 볼을 좁게 모아 구강 내 음압을 만들게 됩니다. 마치 빨대를 빨듯이 젖병의 우유가 압력으로 입안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혀는 오히려 고무젖꼭지 끝을 막아서 과다한 우유의 흐름을 조절하여 살에 드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소대가 짧아도 젖병 수유는 어렵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모유 수유가 잘 되지 않는 아기는 모두 설소대가 짧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유 수유와 젖병 수유를 병행하는 경우 아기는 유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할 때 사례가 잘 들고 보채고 젖을 잘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요. 또한 엄마의 젖량이 적거나 잘못된 수유 패턴 때문에도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말을 배울 때 발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혀가 짧아서 발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설소대가 짧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 심하게 짧지 않다면 자라나면서 개인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발음의 문제는 적어도 7, 8세는 되어야 정확한 발음이 완성되니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기의 설소대가 짧아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걸까요? 먼저 영아에게서 단설소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야겠습니다. 우선 집에서 엄마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8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혀를 내밀었을 때 설소대가 혀를 잡아 끌어 혀끝이 W자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 두 번째, 혀끝이 입천장에 잘 닿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젖을 깊게 물리기 어렵거나 젖물림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네 번째, 젖을 빨 때 쩝쩝거리는 소리가 유난한 경우. 다섯 번째, 수유 중 엄마의 젖꼭지가 매번 아프고 상처가 생기는 경우. 여섯 번째, 수유 후 젖꼭지가 납작하게 되는 경우. 일곱 번째, 모유양이 잘 늘지 않는 경우. 여덟 번째, 아기의 체중이 잘 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단설소대를 의심하고 소아과 의사를 만나 상의하십시오. 의사들은 이것 외에도 설소대를 만져보고 설소대의 탄력성과 길이를 체크하고 혀의 운동을 관찰하며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이 결정되면 아기의 연령과 설소대의 혈관 발달에 따라 수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설소대는 감각신경이 거의 없어서 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국소 마취를 하지 않고 단순 절개를 하기도 합니다. 혈관 발달이 많고 두께가 두껍고 아기의 나이가 돌이 지난 경우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죠. 위에 말씀드린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8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요.
무엇보다도 엄마가 모유 수유를 잘하고 있나를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엄마들은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조리원에서는 아기들이 대부분 모자동실이 아닌 신생아실에서 지내게 되지요. 이 경우 완전 모유 수유가 어려워 젖병 수유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조리원을 퇴실하고 나면 집에 와서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지내며 그제야 모유 수유를 위해 노력합니다. 당연히 완전 모유 수유가 어렵겠지요. 아기는 엄마 젖보다 젖병에 더 적응되어 있습니다. 젖병이 더 쉽게 우유가 나오니까요.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 아기가 설소대가 짧아서 모유를 잘 먹지 못하는 걸까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상 똑소리 키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송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